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디커플링과 경제 번영 네트워크 참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 중국 사이를 더욱 갈라놓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거의 한 몸처럼 얽혀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커플이 되었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미국,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제품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 첨단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화웨이를 규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에다가 엄청난 피해를 가하게 됐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인, 유럽인들이 중국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요. 디커플링, 즉 중국을 떼어내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치 이 디커플링의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중국도 또 다른 형태의 디커플링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국산화 프로젝트들은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하겠다, 미국 없이도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겠다, 중국 주도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미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룰 때까지 미국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미국이 디커플링에 나서면서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디커플링을 미중 사이의 관계에서 전 세계가 얽힌 현상으로 키웠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금지하는데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 이런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의 부정직하고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확인하게 됐고,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겠다, 중국과 거리를 두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디커플링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들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대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은 전 세계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던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쪽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었죠. 품질도 그럭저럭 괜찮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철수해서 본국이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원가가 올라가서 판매 가격도 높아지겠죠. 판매가 줄고 이윤도 줄어들 겁니다. 이전을 하고 옮기고 나서 다른 곳에 적응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군가가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는 이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중국이 입는 피해, 이것이 가장 막대할 거예요. 미국 및 유럽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면 상당한 실업자가 나오겠지요. 중국 자체 기업들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봐서 중국의 GDP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38%거든요. 미국과 유럽 등에다가 수출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중국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내수라고 해봐야 그게 그렇게 크지 않지요. 물론 중국보다 덜 하겠지만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미국도 수출입 비율이 28%고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제품의 수입이 끊어지면 당장 물자 부족과 물가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이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이 기업들이 철수해야 한다면 그 또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중국 때리기에 나선 여야 정치권, 미국 여야 정치권에 상당히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디커플링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내 또는 이 유럽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4월 17일자 기사에서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25개 미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작년 10월에 조사했을 때는 66%가 불가능하다, 중국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이번 3월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44%가 불가능하다, 중국을 못 떠나겠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에서 44%로 줄어든 거예요. 중국을 못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머물러 있더라도 어차피 거의 망할 지경이 됐으니 중국을 떠나서 입는 피해도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최대한 미국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그러지 않을 것임도 잘 알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 번영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에게 꼭 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네트워크에 속한 나라들로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이 사주겠다, 또 이 네트워크에 속한 나라들의 투자도 해주겠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세계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고 선언인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미국 중심 동맹인 셈이기도 한 거죠.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로의 참가 자격은 뭘까요? 미국 국무부의 크라치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적 가치, 투명성, 법치주의, 상호 이익의 추구, 이런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또 이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서 클리포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 타임스에다가 칼럼을 썼는데요. 이 새로운 네트워크 회원국들은 아마도 미국과 서방의 적성국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들과 너무 깊이 엮이지 않을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 칼럼에다가 써놨습니다. 이 클리포드 메이라고 하는 분은 민주주의 방위재단 회장이자 또 워싱턴 타임스 칼럼니스트인데 아마도 상당한 정보를 갖고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로이터 통신이 4월 2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니까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답은 자명하지요. 한국인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아산재단이 미국의 이 시카고 카운슬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이 2019년 7월입니다. 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8%가 미국, 중국을 선택한 건 14%예요. 2014년 조사에서는 미국이 60, 중국이 25%였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중국 쪽을 선택한 것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론이, 한국 국민의 여론이 친중국 쪽으로 조금 늘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한국인의 다수는 중국식 공산당 권위주의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 70% 정도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것까지 지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합에 가입할 것이 거의 확실한 나라들, 11개 나라들을 쭉 GDP를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합계가 44조 달러입니다. 반면에 이 중국 연합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이란,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을 다 합치면 19조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합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 경제 규모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만, 하지만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중국 쪽이 아니고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 합치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불안해 보입니다. 아직 미국과 동맹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너무 매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또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와 멤버가 상당히 겹치는 CPTPP라고 하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미국하고는 방위비 문제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아예 미국과 등을 돌리고 중국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중국, 이란, 파키스탄, 북한 이런 나라들과 같은 무리에, 같은 팀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이 나서서 바른 길로 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받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부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되죠. 김정우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